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4부입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젊은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부터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자 먼저 이 김남국 의원님, 네, 자 이재명 캠프 소속이시니까요. 이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그런데도 자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압승 거두고 있습니다. 9분 응선 넘었다. 뭐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치킨도 확정된 것 같다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어떻게 지금 판세는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지난 주말에 2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58.17% 득표를 해서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 이제 대장동 이 의혹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악재가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평가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대장동 이슈가 호재가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좀 결과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조금 이렇게 오히려 드러나면서 이 대장동 개발 단계마다 이재명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2002년도부터 파크부 분양 비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민주당 내의 적폐 세력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남시에서 있었던 여러 부동산과 관련된 적폐 세력들과 싸우면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했던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 잘 알려졌고요. 또 동시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2005년도에 LH 원래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 이것을 민간개발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과 심지어는 신영수 국회의원은 국감에서까지 왜 이거 LH가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사업으로 민간으로 하도록 포기하게끔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민간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이제 공영으로 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노력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았던 것이 불리하게 조금 돌아가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의혹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잘했고 그리고 그 드러나는 의혹 중간중간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취업해 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금 불리한 국면에서 조금 결집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영 국민의힘 의원님. 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남국 의원께서 호재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사실 유동규 전 대행 그걸 이재명 후보께서 직원이라 표현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또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먼저 슈퍼위크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제 짝진 김남국 의원이 오시면 수행실장으로 축하드린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그럼 축하를 해주시죠. 네네,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외롭게 안 나오셨는데 멀리 계신데요. 근데 저는 이게 호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온도차를 심하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몇 주 전에 이재명 캠프에서 매뉴얼처럼 대장동 의혹 해가지고 수십 페이지의 설명서를 발행하셨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냥 매뉴얼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게
유동규 전 그 기획본부장이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됐다라는 것은 죄가 있고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속된 거고요.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는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게 꼬리가 자른다고 자를 수가 없는 게 지금 대장동 비리는 거의 문어발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꼬리 하나 자른다고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드루킹 의혹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소설 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현실이 됐어요. 지금 대장동 의혹도 점점 민주당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면서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재라고 지금 낙관하시기에는 지금 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예. 잘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가지로 쟁점을 나눠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잘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노력을 분명하게 좀 평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거 민간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된다, 민간에게 이익을 가져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민간의 이익을 좀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좀 강조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는 이런 어떤 개발의 이익을 어떤 민간 개발업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이게 그냥 뭐 한두 해 했던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성남시의회와 싸워가지고 번번이 뭐 부결시켰던 것을 5년 동안 싸워가지고 어렵게 성사시켰던 사업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 의원님께서 잠시만요. 김남국 의원님 반론은 짧게 1분 정도 해주시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다만 아까 이제 이영훈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었느냐, 또는 두 번째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책임이 분명히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캠프 차원에서 논란은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항상 정치인은 사과는 늦게 하고 성과만 이렇게 빨리 가져간다라는 그런 비판에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 잘 아시겠지만 뭐 행사장에 커팅할 때 커팅 시계는 정치인들 맨날 빨리 오고 사과는 늦게 하는 게 정치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도리다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캠프의 선대위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본인이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사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지금 반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영장과 관련된 뇌물수수한 날짜를 보니까요. 2021년 1월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뇌물 받은 시점이 올해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한 한참 뒤에 이것을 책임지는 것을 참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휘하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김남국 의원님이 수행실장이셔가지고 너무 이재명 지사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지금 바깥의 민심에 대해서 전혀 읽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군 일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은 벌써 당군 일의 최대 비리 사건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하이는요, 그러니까 리스크의 RISK는요 LIST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그냥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높으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하이 리스트가 하이 리턴으로 다 가져간 지금 비리 사건으로 됐거든요. 게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 건축 설계 관련해서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로 2달 근무하고 리모델링 조합원 한 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사실 기획본부장으로 채용될 때
이 입사원서를 넣으려면 5개 항목 중에 하나가 가능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4가지가 경력과 관련된 거였어요. 경력을 하나도 당연히 못 맞췄죠. 그래서 마지막에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걸로 이력서 넣어가지고 그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신 이한주 전 경기도 연구원장이 예. 임추위 위원장일 때 위원장이고 그때 이사장이 공석이어가지고 성남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대행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들이 있을 때 이 이력도 안 되시는 분이 이 기획본부장이 되고 그 이후로 성남시에서 시장으로 초선 재선하시고 경기도 지사 하실 때까지 늘 근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까지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의 핵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제 와서 내가 설계하고 이 사람은 단순히 내 수족이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다 직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설계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이익을 안겨줬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왜곡하고 음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너무나 지나친 좀 정치 공세라고 아닙니다. 생각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말할 차례인데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원래 국민의힘이 민간에게 아예 그 독점적으로 뇌물 받고 돈을 아예 그냥 몰아주려고 했던 그것을 5년 동안 쌓아가지고 그나마 5,503억 원을 의원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현재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의원님, 제가 말할 기회인데요. 5,503억 원을 그나마 반틈을 노력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5,503억 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공공의 이익을 환수했는데 그것도 신현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뇌물 받고 그 신현수 국회의원은 심지어 국감장에서 LH가 왜 공공의 개발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LH 손 떼라라고 하면서 민간에게 독점적 이익을 확보하려고까지 했던 김남국 의원님. 5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왜곡하면서 이걸 설계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보이고요. 김남국 의원님 말씀을 유동수 의원이 5억 받았다라고 한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 받았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이영 의원님, 요 건은요. 이번에 이영 의원님 말씀 듣고 네네. 그리고 다음 그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아니요. 끼어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들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방송 끝나고 돌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가 이 사건의 중심이고요. 얼마나 이 비리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냐, 어디까지 관련되어 있느냐가 핵심이지 쾌쾌묵은 옛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성남시 조례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 등면 대장동을 개발하고 수익구조를 설계하고 배분하는 것은 반드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배임이 되는 거고요. 큰 비리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몰랐다라고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해서 말을 바꾸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의혹을 빨리 끝나려면 그냥 특검 가서 관련자 누군지 진실이 뭔지 밝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 의원님, 두 분 말씀 여기서 책임을 지고 유감 표명을 한 것이고요. 관리 책임을 충분하게 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공모라든가 사업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적인 어떤 검토를 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50억 분명하게 해결해야 된다 보이고요. 김 의원님, 지금 사회자가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 딸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100억 원의 또 돈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 의원님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진짜요. 아니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때문입니다. 신속성에서는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올해 그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도 올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수처가 김웅원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하더라도 첫 번째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이라는 걸 처음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폰을 가져간 지가 몇 주가 됐는데 포렌징할 팀이랑 기기가 없어가지고 착수도 못했어요. 따라서 지금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뺏겼고 경찰은 능력이 있으나 그것을 새로 세팅해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신속성에 문제가 있고요. 공정성은 뭐냐면 FIU에서 화천대유의 자금을 문제시 삼은 게 올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5개월 이상을 그냥 묵혔어요. 그리고 고발 사주는 김웅원 같은 경우는 참고인인데 시민단체가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화천대유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 압수수색 합니까?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증거들은 계속 인멸되고 있는데 따라서 신속성과 공정성 면에서 특검을 해가지고 이 관련된 의혹을 일소에 없애는 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지금 이분 김 의원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김 의원님, 우리가 김 의원님 이미 했고요. 사회자 얘기하는데 들으십시오. 아니 팩트가 틀렸는데요. 화천대유 압수수색을 했고요. 자 이러시면은 지금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김 의원님 30초 말씀하시고 나머지 1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그렇게 하시죠. 30초 말씀하십시오. 네, 그 신속성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화천대유는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팩트가 틀리셨고요. 그 신속성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영호님 논거에 의해서 오히려 틀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특검법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여야 간의 정쟁이나 대치 아니면 실무적인 어떤 준비에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통상 2, 3개월의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속성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항상 보았듯이 어떤 특별검사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공정한 수사나 신속한 수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영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한 것을 가지고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확대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김만배 대주주 지금 화천대유의 가장 핵심인 인물입니다. 이분 압수수색했습니까? 전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 당 일이어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최순실 사건이나 다스나 결국은 의혹이 일소되지 않아서 특검 갔습니다. 지금 그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려면 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에 7명 특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피하는 부분이 더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 정말 결백하시다면 특검 가는데 앞장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뜨거운 열전 토론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